네, 오늘 이슈 현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를 모셔서 5G로 변화할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장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실제로 기획한 분입니다. 고삼석 동국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축하 인사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출간하신 서적의 번역본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네.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중국이 다른 나라 서적이 출간하는 것조차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제 한국 책도 2년 만에 지금 번역 출간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우리나라 IT 책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 베스트셀러에 오른 건데 일단은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책 제목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고 줄여서 이제 완샘입니다. 이 책이 이제 지난 5월 달에 중국에서 출간이 됐고 6월에 중국 최대 이제 인터넷 서점인 당당왕에서 한 2주 정도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잠깐 올렸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이제 지능 정보화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 책은 이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산업 그리고 사회 문화에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또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한테는 이제 생존 전략서가 되고요. 정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미래 전략 보고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존 전략서이자 미래 네.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책 제목이 지금 5G로 초연결 사회가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오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전망할 수 있는지 이제 담은 걸 텐데요. 네. 기업 그리고 네. 정부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세계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지금도 이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고 그런다면은 부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더 저는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서비스가 등장하면은 장밋빛 미래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는 개인, 기업, 국가와 그렇지 못한 개인, 국가, 기업 간에는 큰 격차, 예. 다시 말하면 초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경제 발전은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즉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제가 이 책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단순히 한 주체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개인, 정부 모두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포용 성장 기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 성장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예. 또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누자인데 예. 최근에 이제 불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ESG 경영 열풍도 바로 이런 포용 성장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참 많이 네. 듣게 되는데 또 많이 듣게 되는 것과 별개로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체감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또 마땅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뭐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 산업을 넘어서 공장을 넘어서 우리의 그 사회 문화 영역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이제 그 디지털 사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도 원격 근무, 원격 교육 그리고 이제 비대면 주문 이걸 통해서 사회 각 영역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예. 단순히 기술과 서비스의
경제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 문화적인 활용 이 부분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코로나19 이제 코로나 사회에서 이제 비대면 사회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도 생길 네,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보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이제 법과 제도가 이제 뒤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디지털에 보면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노인분들이 가장 큰 이제 고통을 겪고 있죠. 예를 예. 들어서 어디 식당 가도 이제 제대로 뭐 식사를 뭐 주문 못 한다거나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주문하지 못한다거나 뱅킹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분이 바로 이런 고령층의 이제 어르신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단순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넘어서 이러한 디지털 취약 계층들이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소위 디지털 이용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노인분들을 비롯한 정보 취약계층들이 디지털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1:1 교육 같은 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네. 사물 인터넷, AI 이런 네. 산업들 굉장히 활발하게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물론 5G도 여러 가지 접목할 영역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6G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관련해서 유망 기술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직후에 6G 연구가 이제 정부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5G에 비해서 6G는 속도가 약 50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빠르지만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런 서비스, 예. 그다음에 모바일 홀로그램 같은 서비스, 그리고 드론을 뛰어넘는 플라잉카 같은 이제 그런 첨단의 서비스들이 들어설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5G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6G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때는 이용자들이 이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좀 네, 중요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의 중요성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저희가 느낄 네.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중 갈등이 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만 봐도 네. 앞으로의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걸 느낄 수가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경우 이제 그 기획 단계, 네. 정책 기획 단계 직접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그 보셨을 때 그동안 보니까 정책의 어떤 내용과 성과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단순히 기술 패권 경쟁이 아니고 미래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저는 경쟁이라고 봅니다. 예. 즉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는 국가는 이제 미래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승자 독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제 세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첨단 산업 개발하겠다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야말로 예.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대단히 좋은 선택이다.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 2000년 전후 정보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예. 다음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네. 알아야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의 과제 말씀이시죠?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환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회 전 측면에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지금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이나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그러한 준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현재 우리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미디어 산업 정책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뭐 10위권 이내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런다면 대단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면은 원천 기술 같은 경우가 일정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법제 정비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러한 쪽으로 정부가 좀 더 집중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잠시 중국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도 굉장히 디지털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향후 이와 관련해서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영향들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 안보로는 미국과 이제 혈맹 관계이고 예.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외교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이 전환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분야가 이제 그 기술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제로섬이라든가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할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갈등과 충돌보다는 교류와 협력이 훨씬 국가의 발전과 또 세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 미중 간에 많은 이제 그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 중간에서 슬기롭게 저는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장 OTT만 봐도 그렇고 네. 앞으로 뉴 미디어의 확산 더욱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기대가 네.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방송들이 영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당연한 저는 이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사업자가 이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제한된 시장 내에서 제한된 재원을 놓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지금은 미디어 시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질서,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예. 이 사업자들 간에 무한 경쟁, 무한 어떤 생존 경쟁을 하지 않도록 좀 활로를 열어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합리화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적인 지원도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좀 어떤 기준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삼석 동국대 석좌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